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8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거의 뭐 하반기 좀 진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앞으로 배워야 될 거는 모 평균의 구간 추정, 모 집단 비율 및 분산의 구간 추정을 배울 건데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이 추정이란 거는 전체 집단을 이 전체 모집단,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다룹니다.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인데, 기술 통계학은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추측 통계학은 모든 데이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이 표본을 가지고 표본을 통해서 원래 집단이 이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 추정이란 거는 원래 집단의 평균, 원래 집단의 분산, 원래 집단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평균하면은 전체를 개수만큼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이 중요한 이 참고 데이터가 되고, 또 분산이란 거는 이 전체의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 하죠. 대체로 이 정도 선에 직원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60점이다. 그러면 대부분 60점인데 이 학생들이 어디 몇 점에 몰려 있는지 이렇게 분산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선의 직원이 어디에 분포해 있구나. 이게 분산이죠. 쉽게 표현하면. 교수님, 비율이 뭡니까? 비율? 비율을 쉽게 표현하면 시청률. 전체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시청률. 이렇게 비율을 뽑아볼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추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추측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콕 집어서 하는 것, 점추정, 콕 집는 것. 하지만 일정 기간에 일정 그 간격을 두고 하는 것, 구간 추정이죠. 되게 안전한 게 좀 구간 추정 아닐까요? 콕 집는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죠. 예를 들면 어, 몇 명이 안 될 때는 점 추정이 가능해요. 네 명이서 이 네 명이서 밥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한 명은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한 명은 5,000원짜리 밥을 먹고 한 명은 7,000원짜리 밥을 먹고 한 명은 6,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계적으로 뭐 6,500원이다. 이렇게 꼭 찝는 거죠. 그래서 점추정은 특정한 이 모수를 6,500원 하고 특정한 수치로 탁 찝는 것. 그건 되게 위험하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인원이 많을 때는 점 추정이 되게 위험하다. 통학 시간, 학생들이 중학교 가는데 몇 분 걸린다. 30분, 40분이다. 이렇게 특정한 수치로 꼭 찝는 것. 이거를 점 추정이랍니다. 포인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 점 추정. 자, 구간이란 거는 인터벌을 두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뭐 여기 10점이다. 최소값 10점에서 10에서 30까지 뭐 이렇게 인터벌을 주고 하는 것. 구간을 딱 설정하죠. 구간. 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구간을 설정하는 것. 이제 구간 설정하면 작은 값이 나오고 큰 값이 나오죠. 이 작은 값, 큰 값. 이 구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간 추정은 좀 안전하죠. 왜냐하면 틀려도 나 그 구간 여기까지만 잡은 거야 하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 추정은 좀 안전하게 표현하는 거다. 우리 통계가 100%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구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제 수업 시험은 이렇게 쉽게 이런 내용만 알면 100점 맞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정을 한다. 자, 내가 추정을 해보니까 추정 치수가 나오던데요. 추정 값이 나오던데요. 추정 통계량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추정치죠. 이 모수란 거는 전체 집단이죠. 전체 집단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선택된 표본을 가지고 어, 도출한 통계량. 그러니까 어, 표본을 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치수를 얘기하는 거죠. 통계량. 통계 치수를 얘기하는 거죠. 통계량. estimate. 추정량. 추정치 통계잖아요. 양은 뭐냐면 OR이 붙었잖아요. estimator. 만들다. 만드는 사람. 즉 만들 때 추정치를 뽑을 때 추정치를 뽑기 위한 함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뭘 만들잖아요. 만들어야만 추정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기서는 뭐 공식을 따지면 함수겠죠. 함수. 어, 추정치를 내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게 양이다. 양. 양을 많이 가지고야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추정량을 가지고 어, 치수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다. 추정량. 예, 이해하면 됩니다. 바람직한 그 추정량 점은 뭐라고 그랬죠? 꼭 찍는다고 했죠. 이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바람직한 걸 내려면 오차값을 줄여야겠죠. 오차값. 평균 오차값.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1이면 0이잖아요. 0. 0. 다 0이야 0. 뭐 이게 이 값을 빼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하나 이 값을 마이너스를 제곱하나 똑같겠지만 최소한 최소값이 되도록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평균 오차 제곱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 평균의 최소값이 되는 것. 아무래도 점 취역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측정치를 뺀 나머지 오차라 하잖아요. 이게 최소값이 되면 여기에 몰려 있으면 정확한 거죠. 그죠? 평균 오차 제곱 최소값. 최소값이 되라. 쉽게 말하면 최소값이 되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또 생각하면 너무 오해하게 되니까 최소값이 되라. 그다음에 점 추정량에서 추정량 만들어낸 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모수. 그러니까 모수란 거는 원래 집단의 숫자잖아요. 원래 집단의 숫자가 같으면 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 불편이란 말은 우리 통계학적으로 많이 쓰는데 모 집단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도를 할 때 n-1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모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 집단이 이렇게 있다면
표본 값하고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표본하고 안 맞는데 기울잖아요. 모집단. 근데 불편이란 건 뭐냐면 이 모집단과 표본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측정 데이터를. 이걸 n-1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자유도 어떻게 보면 이 불편이란 거는 같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같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unbasedness잖아요. 그러니까 치중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같아지게 만들어준다는 통계학적으로 불편이란 그 불편, 쉽게 말하면 편중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편중되지 않게 한다. 말장난이죠. 말 편중되지 않게 한다. 같은 얘기가 나오네. 일치해야 된다. 표본은 아무래도 모 집단, 전체 집단과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전체 집단과 일치하게 만들어줘야만 이 점 추정량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가 있다. 어, 일치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일치하지 않게 모집단 규모로 만들어준다. 일치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점 추정량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구간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유효성, 추정량의 분산이 최소값이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규 분포에 이렇게 이런 정규 분포가 있고, 어떤 분포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엄청 늘어난 경우가 있죠.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이 분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좌우로 막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적은 자, 많은 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점 추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몰려 있다면 쉽게 점 추정은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아무래도 적은 게 좋다. 정확하게 된다. 그리고 분산이 적을수록 추정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성. 자, 표본이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집단 이렇게 있어. 모집단 있는데 표본이 눈곱만치 작게 들어가. 이렇게 표본이 작으면 이 전체 집단을 표현했다고 하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 모집단이 이 정도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충분히 갖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집단은 이 정도 표현이 돼. 그러면 자, 여러분 보기에 신뢰성이 이게 갑니까? 이게 갑니까? 이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표본이 많아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 작은 이 전체가 표본 샘플이 있어 표본이 많아야 모집단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지금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통계라는 게 그죠? 통계를 뽑는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점 추정량을 본다면 이렇게 어, 표본이 많아야 된다.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낼 때는 이걸 낼 거예요. 점 추정량에서 어, 조건을 따져야 될 내용이 맞는 것은 평균 오차제곱, 하지 않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유효성이 된다.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별표.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을 많이 쓰는데 구간 추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조사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오차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위험성도 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이렇게 분산이 이루어졌다면 여기를 잘라버려. 그러면 깔끔하게 이 부분만 내가 표현하면 되잖아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분산이 좀 많이 있는 경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고 구간 평가를 여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점 추정은 명확한 수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틀리면 완전히 틀려버리죠. 그래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이 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해서 역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해 버리는 거죠. 되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간 추정을 한다. 이거를 이제 신뢰 구간이라 신뢰 구간. 하한값과 그 상한값 구간을 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하는 거 신뢰 구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그 분포표로 보면 내가 너무 기간을 예를 들면 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빵점부터 100점까지 전부 하겠다. 되게 분포가 크잖아. 예를 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끝나는 부분 빵점짜리 하고 100점짜리 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99.9, 100%죠 거의. 99.9까지 한다. 그러면 이 분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여기까지 전부 다 하는 게 99.9%예요. 자, 여기에 대한 특정 지수. 이게 3.30으로, 이 3.30이잖아요. 그죠? 5차 제곱이니까 여기까지면 3.30. 여기는 2.58. 2.58은 9%까지 왔을 때 99% 자른 게 2.58.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 그 마이너스 2까지 자를 거다. 마이너스 2 앞에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 앞에까지 잘랐을 때 95%가 들어가더라. 근데 나는 더 자르고 싶어. 더 범위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잘랐단 말이에요. 여기가 측정 지수가 1.64예요. 1.64. 90%. 자, 어느 정도에서 90%까지만 해도 되게 정확하잖아요. 너무 끝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는 90%만 조사할 거야. 했을 때 90%를 자르다 보니까 1.64까지 측정 지수 1.64까지만 가면은 거의 뭐 90%는 되는 거잖아요. 90%. 통계 분포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거의 뭐 90%면 거의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어, 계산 공식으로 따지다 보면 평균을 X 받아. 표본 평균, 표본이잖아요, 표본. 전체 모집단. 우리가 모집단을 평가할 때는 표본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이거다. X바. X바를 양쪽에 두고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쪽은 이제 플러스의 90 측정 지수 90% 뭐 99% 플러스 평균 이 평균 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더하기 음, 측정 지수 1.64, 1.5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오차. 표준 오차가 그 오차란 거는 표준 오차란 거는 샘플링을 했을 때 각각 그 오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표준물의 오차. 그래서 곱하기 표준에 대한 오차. 측정 지수의 오차 빼는 똑같이 빼는 거죠. 양쪽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모 집단을
유전유, 모집단 평가하는데 이 신뢰 구간을 평가하는 정확한 근거다. 어, 어차피 뭐 우리가 표준으로 가지고 모집단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균 더하기 측정값 더하기 편차를 딱 하면은 정확하게 평균하고 맞는 표준 오차까지 해서 이 표준물의 오차까지 딱 넣으면 이 값이 나오고, 또 평균에서 표준 오차를 빼고 곱하고 오차를 빼면 이좀 마이너스니까 왼쪽 마이너스 빼면은 정확하게 모평균이 나온다. 이 정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따져볼까요? 토익 점수의 평균이 몇 점이죠? 500점. 평균 500점입니다. 500점. 꼭 기억해야 돼. 500점. 표준 오차가 100이다. 자, 평균 빼기 치수, 신뢰도 뭐 1점 아까 있었죠. 90%면 1.25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95%는 2점 얼마, 19%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그대로 하면 돼요. 전체 모수 평균을 하는 거 공식 하면은 이런 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90%에서 아까 그 측정 지수가 1.64였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모수 평균 넣고 표준 500 놓고 빼기 1.64 곱하기 오차 100, 오차 100 오는 거예요. 15% 똑같죠? 묘 평균 놓고 500 평균이 500 놓고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 곱하기 100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90% 마찬가지죠. 평균을 꼽는다면 500 양쪽 놓고 마이너스 99, 근데 99%는 너무 많아. 거의 뭐 전부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2.58, 100. 신뢰도 100%라는 건 너무 어려워. 물론 신뢰도 100%라는 거는 최상의 결과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거를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구간은 점점 올라가고 jet값이 올라가죠. 근데 이 jet값은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틀릴 확률은 0%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 다를 표현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죠?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구간을 딱 정해서 표현해 주는 게 우리는 확률적으로 90% 확률, 뭐 70% 확률 이렇게 딱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사 대상에 따라 신뢰 수준을 정하고 구간을 측정하는 게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8주차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